오늘은 제가 왜 100개 언어에 도전을 해서 이렇게 헉헉대면서 끈질기게 공부를 하는지 이유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사실 100가지 언어를 공부를 하는 데는 정말 100가지쯤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일단 크게 3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교육열이 너무나도 강한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제 엄마는 정말 교육에 목숨을 거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제 엄마는 의지가 이제 대단하셨죠. 얘를 공부를 이제 잘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입학을 이제 시켰는데, 기함을 하셨어요. 이게 저희 반에 한글을 떼고 들어온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한글은 학교 가서 배우는 거라고 이제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어쩐 일인지 아무튼 저희 반에는 한글을 떼고 온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제 엄마는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셨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저는 이제 하도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넌 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려니는 이제 했는데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입학하자마자 며칠은 하루 종일 가나다라 뭐 이런 한글을 막 죽도록 썼어요. 엄마하고 받아쓰기도 이제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라도 틀리면 막 난리가 나고요. 막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거의 학대 수준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제가 어린 마음인데도 제가 그걸 은근히 즐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 저를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막 놀게도 뭐 안 시키고 막 뭐 틀리면 혼내기도 하니까 저도 이제 반항을 좀 했죠. 난리를 좀 쳤어요, 저도. 근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 한글 배우는 게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 글자는 저에게 운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뿐 아니고요. 저는 책을 이제 그 후에 글자를 배워서 책을 읽는 일도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어린 시절 저는 정말 책과 함께 살다시피 이제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림책 수준에 벗어난 정말 글자로만 된 첫 책을 읽게 됐는데요. 이제 그게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저에겐 정말 긴 얘기였는데요. 와, 길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고 정말 숨 넘어가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야, 이거 황홀하다 뭐 이런 느낌까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정했습니다. 나는 소설가가 돼야겠다. 그렇게.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저는 한 번도 그 꿈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소설가 지망생이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제가 소설가의 재능이 없다는 걸요. 그러니까 소설 쓰기는 노래나 춤처럼 재능이 이제 있어야 되는 분야거든요. 근데 재능 없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있는 얘기는 잘 전달하는 편인데요. 없는 얘기 지어내는 일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뭐 슬픈 얘기죠. 사춘기 때는 이 문제로 괴로워서 뭐 울고불고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도 이제 소설을 벌인 제 인생은 상상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전공을 이제 정치학으로 정했어요. 공부는 좀 자신 있는 편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소설가로서 부족한 내 재능을 한번 덮어보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학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정치 소설을 이제 쓰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순수문학보다는 이제 정치 소설은 재능이 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 근데 또 이게 막상 덤벼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치 소설로 바꿨다고 해서 어떤 재능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 사춘기 때처럼 뭐 울고불고는 아니었지만 뭐 그때도 뭐 괴롭더라고요. 괴로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소설을 제 인생에서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정쩡한 좀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100개 언어 공부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설과 관련된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얘기는 뭐 잘 전달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어내는 일에는 뭐 이제 젬병인 거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소설같이 일단 살아서 그걸 얘기로 풀어서 소설로 쓴다면 그보다 더 좋은 소설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내 인생을 종이라고 치고 그 위에 소설 같은 삶을 살아서 그걸 이제 쓰는 거죠, 소설로. 야,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생각이었어요. 일생일대의 환상적인 해결책이었죠. 그 100개 공부가 누구한테도 장난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그걸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소설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결과를 낸다면 생각만 해도 짜릿하더라고요. 지금은 제 100개 언어 공부가 정말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죠. 근데요, 그 소설을 꿈꾸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100개 언어 공부는 소설을 쓰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좋은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주인공은 당연히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만 했죠. 뜨겁고 치열하게 살아야 했어요. 징징거릴 수 없었죠. 100개 언어 공부를 하면서 제 인생이 고달파진 건 틀림없어요. 엉망진창이 된 부분도 사실 많고요. 건강 문제도 좀 생겼죠. 근데 정말 행복해요. 100개 언어 공부를 하면서는 삶에 대한 후회나 미련 같은 게 거의 사라졌어요. 그냥 삶 자체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아직도 100개 언어 소설을 쓰고 있어요. 물론 제가 주인공이죠. 이 유튜브 과정도 소설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설처럼 드라마틱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피엔딩도 꿈꾸고 있죠. 꼭 그렇게 될 것을 믿고요. 열심히 써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